자, 아티스트 그룹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하락이 시작이 됐던 어제 시간 외에 급락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스튜디오 마찬가지고 유나이티드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정재 배우가 원래는 이 유나이티드의 주식을 얼마 갖고 있었다? 38.65% 가지고 있었으나, 자, 이번에 일부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37%로 이 보유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악재로 판단이 됐기 때문인데, 자, 사실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재료가 이 오징어 게임 2의 공개를 앞두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 그룹들. 자, 26일 날 이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공개가 된 시점에서 이 기대감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소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때는 판단을 하겠죠.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이 아티스트 그룹주들은 단순히 배급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연을 맡고 있는 이정재 배우의 네임밸류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그곳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대감에서 결국에는 실적으로서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재료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멸이 아닌 이제 재료가 확장,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잠깐의 공급하기 동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내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매도는 자, 시세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가져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38%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자, 요거를 1.6% 줄였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걸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연말에 최대 주주의 매도가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 뭐 세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말이면은 뭐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돈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한데, 자,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뭐 현금이 있다라면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죠? 사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고 이거를 뒤면 인출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장 용이한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연말에 자주 일어난다. 자, 진짜로 수익을 가져가고자 했다라면은 자, 1.6%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 뭐 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 못해도 5분의 1 정도는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현금이 필요했을 뿐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자주 여론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악재다, 장기적으로 반영받을 수밖에 없는 악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실제로 16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정재 배우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자,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까? 제한되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아티스트 그룹주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에서 매도했다라면은 좋았겠지만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눌림 구간을 이용해서 내가 보유 비중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혹시나 위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구간을 이용해서 뭐하자, 자,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상승의 저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보자. 저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재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적으로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그 공백에 대해서 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바뀜이라고도 하죠. 자, 이제는 이 재료만 보고 온 사람들보다 이 오징어 게임 2라는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고 파급력을 확인하고 재료의 캐파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자, 재료로서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던 분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 자, 그 매도 물량을 받아서 실적 기반한 상승을 결국에는 수익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바뀜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실적이 뭐가 있냐. 자, 어차피 넷플릭스에서 돈 벌어 가는 거고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아티스트 그룹주들이 받을 수혜가 뭐가 있냐. 자, 일단 이정재 배우의 네임밸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오징어 게임 1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정재 배우가 그거로 인한 광고 수익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가 있었고, 사실상 본인의 커리어에서 자, 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자,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았어요.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진행을 했었던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연으로 이정재 배우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뭐다? 결국에서는 헐리우드에서 이정재 배우를 주목하게 할 수 있었거든.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 오징어 게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호평을 받아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호평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나오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이거는 단순히 오징어 게임 2의 관련 종목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2에 출연을 하는 이정재 배우의 최대 주주에 있다라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가는 상승 그리고 내려가는 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바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가 있는 자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가가 내려온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대한 돌파,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뚫어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물려있다가 본전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 신규 수급들과 기존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신규 수급들이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이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을요, 이런 N자형 패턴을 자, 1, 2, 3 법칙만 기억하면 된다. 1번이 뭡니까? 자, 저점. 2번이 뭡니까? 자, 단기적 고점. 3번이 뭡니까? 자, 눌림목 구간. 자,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1번을 만약 잘 잡았다라면 2번은 어디가 됐겠습니까? 이번에 올라갔었던 이 상승의 윗꼬리가 2번이 됐겠죠. 그리고 3번이 어디가 됐습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 조정의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잡았다라면 2번에서 단기적 고점이 내가 뒤에 추가적인 상승으로서 돌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만히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걸 알았다면요, 시세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1번부터 2번까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해서 확보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돼요. 수익을 챙기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어디에 3번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왜? 나는 비싸게 팔고 싸게 다시 담는 형국이 되니까. 보유량이 늘어난다. 만약에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자, 3번 구간에서 재매주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평단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평단이 낮아지는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으로 전환, 즉 본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보유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내 수익은 자, 극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이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만 해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 전에 오픈하지 않는 이유, 오징어 게임 2를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잘 뽑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길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어보낼 수 있도록 지금 심사숙고 끝에 12월 26일이라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공개를 자, 예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상승과 하락 패턴이 자주 나올 건데, 요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매수하고 고점에서 진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자,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데,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상 장중에 보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겠죠. 그래서 저는 보고 수급, 거래량, 동향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자, 말씀드릴 때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의 흐름과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흐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즉각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문자로서 전송을 해드릴 거고, 이 문자는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보내드릴 문자, 제 개인 번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아티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을 전부 다 잡아갈 겁니다. 자, 이러한 하락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자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관점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뭐하자 이용을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타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 갈 건지에 대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장중에 진행되는 흐름을 보고 판단해서 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빠르게 아티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그룹주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빠르게 미리 이런 대응 받아가실 준비를 해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을 오전에 한번 찍고 오후에 한번 찍었었어요. 자 그런데 오후에 분명히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자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욕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네가 언제 팔라고 그랬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라고 했는지 같이 잠깐만 볼 건데 사실 지금 만약에 제가 했던 얘기와 그때 당시 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했던 얘기가 다르다면은 그건 제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로서 주가가 하락이 나올 걸로 미리 예상했다라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정답이라는 거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 같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어제 날짜 확인이 가능하고 주가가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그죠? 26,000원. 자,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자, 24,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에 작용받고 있는 재료는 자 기대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공개가 되면은 기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겠죠.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하면서 눌렸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자 눌렸을 때 이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 자 23일 24일, 25일, 그리고 26일. 자, 26일 날 공개가 됩니다. 26일 날 공개가 되면은 이제부터 남아있는 시간. 자, 거래일은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 그리고 내일. 25일은 크리스마스. 빨간 날입니다. 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나올 수 있는 단기적 고점에서 빠르게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챙기고 자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저점에서 공략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효과는 자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 자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라는 거예요. 보유량 자, 제가 했던 말과 굉장히 좀 흡사하다, 아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올라갔을 때 수익을 얻는 것 또한 그다지 어렵고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절대 끝난 거 아니니까 그대로 나가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같이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면서 수익의 최대치를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프로였습니다.